자,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이 첫 화면을 보시면서 그죠? 저게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매일 제가 이제 셀트리온 차트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미국의 지금 가장 전 세계적으로 핫한 그죠? 테슬라 주가로 한번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왜 보여주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인데, 뭐 이렇게 테슬라가 좋으니까 주가가 급등을 했으니까 보여준다. 이걸 위해서 제가 오늘 테슬라 주가를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더 숨어있는, 테슬라에 숨어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 숨어있는 테슬라의 과거가 또 셀트와 흡사한 그런 부분이 있기에 제가 테슬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테슬라가 이제 어제 보니까 12%, 12.66%는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00를 넘어버렸죠. 그죠? 참 뭐 대단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어저께는 특히 뭐 다른 거와는 달리 그동안에 물론 이제 3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그죠? 최근에 뭐 3일 연속 지금 급등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어제는 12% 그냥 급등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뭡니까? 그죠? 미국의 그 렌트카 업체 허스라는 회사가 테슬라의 주력품이라 볼 수 있죠. 그죠? 모델 3를 10만 대를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10만 대를.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그냥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테슬라의 조금 과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테슬라의 어디 시점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냐 하면 요 시점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도 초반, 그죠? 그러니까 2020년도 초반에 테슬라가 그 당시에 이제 테슬라가 뭐 우리가 19년도 그렇고 18년 뭐 19년 20년도 테슬라가 뭐 했습니까? 시장에서는 그죠? 공매도와의 전쟁. 그래서 이제 셀트와 닮았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테슬라라는 주식이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가가 그 이후에도 그죠? 뭐 크게 오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테슬라 주가가 $900, $950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950까지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 테슬라가 뭐 성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 또 실적도 그렇게 뭐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글로벌 이런 뭡니까 그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이 또 이제 다 너도 나도 전기차 만든다고 하니까 테슬라 끝났다. 그래서 다시 공매도의 공격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950에서 어디까지 갔냐 하면요, $350까지 급락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주식이 공매도의 전쟁을 하면서 결국은 성장에 대한 성장통이겠죠. 그죠? 근데 그 성장통은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이런 뭡니까? 그죠? 메이저급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선포하면서부터 또 생산을 하면서, 그죠? 주가가 급락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바로 사기꾼이라는, 그죠? 그런 오명까지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사기꾼. 일론 머스크가 지금 사기꾼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특히 일론 머스크가 사기꾼으로 또 많이 좀 뭐라 그럴까 돌아다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수소차 회사가 결국은 트럭, 그죠? 그 사기로 미국 정권거래위원회에 고발을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전기차로 사기쳤구나.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했고, 투자자들은 그죠? 일론 머스크를 말 그대로 저거는 미친놈이다, 사기꾼이다, 이런 뭡니까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게 해결되고 테슬라의 주가가 $350에서 그죠? 어디까지 갔습니까? $2,300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350에서 $2,300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액면 분할을 하면서 지금 다시 또 사상 최고가를 액면 분할 이후에 그죠? 지금 전고점 돌파하고 이제 $1,000를 또 넘어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왜 드리는지는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리지 않고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장도 또한 중요해요. 시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테슬라와 셀트리온의 공통점 부분에 대한 강의를 과거에도 제가 한 기억이 납니다. 그죠? 2, 3년 전에 제가 했던 기억이 나고요. 심지어 2, 3년 전이 아니고 3, 4년 전에도 제가 TV를 통해서 한국경제 TV를 통해서도 강의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아무튼 시간을 좀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희망이 있다면 그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우리 국내에도 투자들이 그죠? 이거 사기 당했냐 그런 말도 저도 많이 들었어요. 테슬라 주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왜 950달러 갔던 주가가 350달러까지 밀리는데 빠지는데 그죠? 누가 그 회사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보고 미친놈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고 가지고 계층 투자자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은 어떨까? 그죠? 우리 국내에도 투자자들이 많이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다 난 얼마 벌었다. 뭐 다 팔았다. 그죠? 제가 평시에 그 당시에 이런 말씀 드렸죠. 프랑스의 한 직장인이 그죠? 테슬라라는 테슬라였죠. 테슬라라는 주식을 몇 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7년, 8년 가지고 있어서 매도를 했는데 120억을 벌었다고 그랬죠. 직장 그만뒀다고 그랬죠. 근데 그 친구는 잘했죠, 뭐. 근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지금까지 지금 조금만 더 뭐 한 3, 4년, 2, 3년 더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요 강의는 제가 이번 주말에 아무튼 시간을 좀 만들어 가지고 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너무 거창했나요? 미국 시장 뭐 볼 게 뭐 있습니까? 미국도 지금 실적이 좋아서 가는 거고, 우리도 오늘 다행히 SK 하이닉스 실적이 그죠? 사상 최대를 또 내면서, 근데 우리는 실적이 좋은데도 지금 뭐예요? 주가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국내 기관들의 수급이거든요. 이런 기관들, 특히 연기금, 그죠? 참 못됐죠. 이런 부분들이 주가 가는 거를. 근데 이제 미국도 사실 저도 여러분들 뭐 시황 부분에서 미국이 이제 좀 고점을 만들고 행보할 것이다. 근데 지금 미국도 또 다시 신고를 내고 있잖아. 다우고 S&P고. 그죠? 근데 우리 시장은 지금 올라가면 가장 누가 지금 또 질책을 당했어요. 대한민국의, 그죠? 이런 국회의원들이 가장 또 입이 또, 그죠? 어떻게 하면 꼬집 잡을 거 없나 싶어가지고 눈이 빨간 놈들. 그걸 건수라고, 그죠? 좋은 법은 안 만들고, 쓸데없는 이런 질타하는 거, 국감 되는 거 잡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이 주식을 팔았는데 올라가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작년부터 막 팔아짓기 시작을 했는데, 주가 사상 최고가 가버리면, 그것도 국민연금이 주식도 아주 팔았다고 그래서 못 갈라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제 셀트 봅니다. 자, 요거는 주말에 제가 한번 시간 만들게요, 여러분. 이놈이 또 왜 나오지? 자, 들어가세요, 머스크. 자, 셀트는 뭐 오늘 아직까지도 그렇게 모습으로서는 그죠? 이제 바닥만 짜고 있는, 그죠? 그러니까 더 빠지지 않는, 어제도 말씀드리고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튼 21만 원대라는 이 가격대를 어떻게 운이 좋든 뭐든 간에 깨지 않았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공매도가 내리꼽고 연기금이 내리꼽고 주식을 내리꼽아도 투매를 해도 어쨌든 이 가격대에서는 그죠? 21만 원대에서는 결국은 작년 2020년도 3월, 4월, 5월 달에 매도 부분에서 깨지 않았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어쨌든, 지금 어제는 또 그냥 하락을 시키면서 깰 것 같더니, 또 오늘은 반대로 양봉을 또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거래량, 근데 또 거래가 조금 부족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이때 대량 거래 부분은 투매가 나오는 거래, 투매. 막 연기금이 10만 주씩 파는 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래가 크게 형성되고 나서는 어쨌든 주가는 멈췄고, 그 위에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데, 거래, 뭐, 어제 그저께 거래 20만 주대까지, 30만 주 미만까지 거래 바닥 만들고, 그죠? 어제도 뭐 거래는 그렇게 없었고, 오늘은 이제 거래가 한 50만 주 정도 소폭 증가해서, 내일도 거래가 좀 많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근데 이제 오늘 이따가 소금 이야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무튼 주봉상으로 처음으로 양봉을 좀 만드는 것 같아요. 저도, 그죠? 여러분들도 뭐 고생하고 힘들지만, 저도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 막 그냥, 머리가 저도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그 돌아버린 데다 대고 지금 또 뭐 해산을 여기다가 집어모아갖고 매각한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막 들려오고 하니까 저도 진짜.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내 주식은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자, 4주 연속
5주 연속 응봉을 했네, 그죠? 5주 연속 주봉상 그것도 응봉이에요. 셀트 하면 냈다 하면 그렇게 내버렸으니까. 아, 지겹다, 그죠? 여러분들도. 저도 지겨워요, 지겨워. 지겨워도 어떻게 해요? 돈 벌려면 참아야죠, 뭐. 앞에 그래서 제가 테슬라 주가를 900달러, 950달러에서 350달러까지 빠지는 그런 날도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2000달러, 2200달러, 300달러까지 갔지 않습니까? 주식이란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 주봉상 양봉을 했는데, 이제 뭐 주봉을 해봐야 오늘 이틀 지났으니까, 이번 주 주봉 장대 양봉을 한번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어떤 이제 다 뒤에 보도록 하고. 자, 오늘 앞에 쓸데없는 말을 좀 많이 했네, 그죠? 자, 그래도 시장은 간단하게, 시장이 이래서 이렇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는 조금 강했어요. 바이오주들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일단 수급적인 부분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바이오 중에서도 뭐 애플론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보면 애클론만 한번 볼까요? 애클론만 이런 종목들 한번 볼게요. 아이고 애클론 자 일본으로 이제 갖다 놓고 애클론 오늘 뭐 제일 강했으니까. 자, 애클론도 이제 오늘 장대 양봉을 하나만 13% 제일 강했어요. 그죠? 근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애클론도요, 5만원대에 있던 주식이에요. 그죠? 이것도 뭐 주장창 뭐 계속, 17,000원 오늘, 이게 5만원대에 있던 주식이 여러분들, 그죠? 이게 14,000원까지 빠졌어요. 사실은 바이오가, 이것도 작년에는, 그죠? 주가가 얼마예요? 작년에, 12,000원대에서 작년 3월 달에, 그죠? 12,000원대에서 작년 6월, 7월 달에 48,000원까지 갔었으니까요. 이렇게 빠진 주식이 오늘 제일 강하게 한번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 그래서 셀트리온도 물론 고점,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전체적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어요. 시장도 물론 하락을 하면서 삼성전자도 94,000원에서 빠졌으니까 우선 그 부분을 여러분들 같이 들어가야지 앞으로 테슬라를 만약에 400달러에 파는 그죠?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애클론이 이제 13%로 제일 강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 바이오 쪽에 전반적으로, 오늘 셀트리온도 이제 JP 모건이 매수가 유입이 됐어요. 그죠? 뭐 헬스케어도 그렇고, 또 셀트 제약도 그렇고. 근데 오늘 바이오 전반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JP 모건이 매수가 많았어요. 전체 종목들을 보면,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JP모건이 매수가 유입이 되고, 제넥신, 그죠? 또 이쪽에 그래서 이게 제가 종목 쭉 보면,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바이오 쪽은 전반적으로 외국계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또, JP모건 창구 쪽으로 매수가 많이 유입이 되었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같이 좀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은 JP모건과의 악연이 있으니까 어쨌든 주가가 내릴 때는 JP모건이 꼭 매듭을 공격을 하고 올라갈 때는 또 JP모건이 그죠 유입이 되는 경우가 한두 번씩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JP모건이 좀 유입이 좀 크게 들어온 것 같죠. 물론 크지는 않지만은 어쨌거나 오늘도 JP모건 창고를 통해서 그래도 96,000주가 들어왔으니까요. 그거하고 이제 신한창고 쪽하고 그죠. 두 개가 이제 어쨌든 수급에 외국계, 수산창고는 외국에 그만버리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셀트도 물론 강했지만, 이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서 셀트가 바로 뽕뽕 간다 이런 측면보다는 오늘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강했는데, 그 바이오 부분에서도 외국계 창고 쪽이 좀 유입이 되었고, 또 셀트리온이 외국계 창고 쪽 JP모건에 들어왔는데, 전체 바이오 종목들도 외국계 JP모건을 비롯한, 또 특히 JP모건이 좀 전반적으로 많이 유입이 되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시장 이제 부분에서 간단하게 보면, 어쨌든 이제 미국이 지금 실적이 좋으면서 주가가, 테슬라도 실적이 좋아서 올라온 것이고, 그죠? 자, 미국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아서 올라온 거 아니고, 오늘 우리 시장에 이제, 아무튼 실적이 어쨌든 지금 좀 좋으면, 우리가 이제 지난 2분기만 하더라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대로 주가가 막 밀려버렸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 주가가 좀 내려가서 그럴 수도 있겠다, 볼 수 있겠으나, 오늘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무튼 분기 최대 실적 발표를 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발표를 또 하겠죠. 자, 삼성전자도 이제, 어쨌든 7만원대에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오늘 IT주들이, 특히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전기도 실적이 좋을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특히 빈다는 것은 헬스케어가
셀트 제약이 어쨌든 3% 이상 또 급등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물론 뭐 하락한 일부 그동안에 이제 이런 에너지 관련 부분, 태양광, 뭐 OCI라든지 또 솔루션 이런 쪽으로 내렸지만 아무튼 시장을 주도하는 또 삼성전자가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한 7만 5천 원까지만 가도 코스피는 한 뭐 3,200까지 가지 않을까. 그럼 코스피가 3,200까지 가는 시점이 되면 결국은 셀트도 그죠? 일단 단기적으로 저항대 뭐 25, 6만 원대가 저항대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25, 6만 원대 저항대는 저번에도 시나리오 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뭐 특별한 호재로 좀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오늘 또 호재가 나오기는 했죠. 그죠? 유럽의 이제 약물 감시 평가위원회에서 아무튼 셀트리온을 마지막 평가를 마치는 그죠? 의제를 또 올려놓고 이게서 이제 마지막 의견이라든지 이런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제 다음 달에 8일부터 있을 그 또 약물 그죠? 자문위에다가 체매에다가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승인 공고가 나오는 뭐 그런 구도가 지금으로는 짜여져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 막제. 근데 그게 호재다? 뭐 그렇게 저는 보여지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기술적인 전반적인 부분에서 오늘 제약바이오의 순환적인 그런 흐름으로 좀 보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수급도 이제 조금 어쨌든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팔았지만 오늘 전체에서 외국인들이 1000억 정도 매수. 연기금도 오전에는 한 뭐 7, 800억, 8, 900억까지 사다가요. 항상 오후에는 팔아요. 그죠? 오늘도 셀트리온은 연기금이 팔았어요. 나쁜 놈들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도 그러니까 연기금은 셀트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수급의 주체였어요. 연기금이 사고 주가 올라간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 과거에도 연기금이 거의 매수를 하지 않다가 2018년부터 그죠? 18년부터 이제 연기금이 2년 동안 주가 하락을 하면서 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연기금 파는 건 다 손실 보고 파는 거예요. 그죠? 참 답답한 주체들이죠. 그죠? 그래서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뭐 바뀔 놈들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죠? 이 바뀌겠습니까? 얘네들이. 저는 절대 안 바뀐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뭐 기관들하고 뭐 또 회사채하고 이게 뭐 연동을 해서 공매도하고 합작으로 주가 누르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대한민국 기관들이 셀트리온을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제일 싫어하는 CEO가 서 회장이에요. 애널리스트들이 제일 싫어하는 CEO가 서 회장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십시오. 증권사가 제일 싫어하고 여러분들. 그러면 뭐 제약사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응? 자, 그런 말은 제가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를 한번 볼게요. 자, 물론 뭐 이게 유럽에서 성이 낮다고 해서 뭐 셀트가 뭐 팍 팔리고 뭐 그건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에 제가 테슬라를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기와 지금 주가와 또 지금 이런 시장에서의 셀트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그죠? 원인들, 주가 하락의 원인들, 주가가 못 가는 원인들, 모든 또 주주들과 또 어쨌든 뭐 갈등, 그죠? 주주들 간의 갈등. 제가 깊이 있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좋을 때 기분 나쁜 말을 하면 그게 좋아지지만 좋은 거지만 좋지 않을 때 그죠?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여러분들도 피해가 갈까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자, 아무튼 레키노나 이 지금 사태가 저는 2013년도에 뭡니까? 램시마가 유럽 승인을 앞둔 상황과 비슷한 상황 같아요. 그죠? 그 당시에도 유럽 승인을 앞두고 수회장이 해외에다 지분 매각하겠다. 주가 하한가 내방 치면서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주가를 박살을 냈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때 언론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비아냥거리면서 야, 네 말이야, 수회장, 너 왜 유럽 승인 나면 뭐 약 잘 팔린다며, 램시마 성공한다며, 이 사기꾼 새끼야. 그 당시에 그랬었잖아요. 그죠? 주가 박살 났어요. 얼마나 정권사든 박수치고 좋아했습니까? 저는 그 당시가 생생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제가 한국 TV에 저를 커트를 시키고, 에이, 진짜 그만할게, 여기서. 자, 그래서 지금 유럽의 이제 승인을 앞둔 상황에서 주가 박살 났으니까. 박살 났잖아. 근데
그때는 시장도 박살 났는데 셀트만 박살 난 거예요. 지금은 시장이 앞에 제가 앱컬럼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뭐 앱컬럼만 그런 줄 아십니까? 바이오들도 다 박살 났어요. 그게 이제 우리 바이오 시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약간 단점이라 볼 수 있어요.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겠죠. 자, 아무튼 레키노나의 유럽에서 이번에 이제 어쨌든 세계 부분에서는 뭐 포함이 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그 약물 감시 평가 위원회 그죠? PRAC라고 이제 하는데요. 사실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챔프만 그냥 그죠? 그냥 거기에서 등재되었는지, 아젠다 올라갔는지, 그거만 이제 체크하는데, 지금은 워낙 셀트가 또, 그 당시에도 이제 사실은 뭐, 램시마 승인 받기 전에도 이렇게까지 했었으니까. 어쨌든 이제 그, 약물 뭡니까? 그 감시 평가, 그죠? 위원회에서는 아무튼 이제 이거를,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게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죠? 이제 챔프 회의에다가 전달을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약은 뭐 지금 진행된 것이 아니니까 지금 이거는 약물로서의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승인 권고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과정까지 와 있다. 그게 이제 뭐 25일, 26일, 28일까지 회의를 하니까 그럼 이게 최종적으로 다시 의견들을 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그죠? 이제 챔에다 전달하면 약물 자문위원회에서 이제 그걸 보고 최종적으로 그죠? 이거는 승인 권고를 해도 되겠다. 그래서 승인 권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이 이제 뭐 그래봐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죠? 한 2주 남았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제일 먼저 어쨌든 리제네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셀트하고 그 다음에 릴리 그 다음에 GSK 이 4개의 회사. 근데 이제 아무튼 6월 달부터 유럽 연합에서는 어쨌든 그 3개의 항체 치료제를 10월 달까지 아무튼 뭐 승인을 하겠다. 이제 했던 부분에서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좀 불안해 했던 게 아니 지들끼리 하는 거니까 또 GSK하고 릴리하고 리제논 3개만 또 하는 거 아니야? 또 그런 우리가 또 불안감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램시마가 유럽 승인에서 탈락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거가 마찬가지로. 근데 이번에 여기 이제 어제는 언론 그죠 등재된 게 아젠다로 등재된 게 결국은 이제 리제네논의 카시비리맙 그죠? 그다음에 GSK 소트로비맙 그다음에 셀트리온의 레그담비맙 3개가 올라갔죠? 그럼 한 개 빠진 게 누구예요? 릴리께 오히려 빠졌죠. 그렇잖아요. 어쨌든 셀트하고 지금 뭐예요? 리제네논은 정식 판매 허가 신청을 셀트가 제일 먼저 하고 일주일 뒤에 리제논이 했으니까.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보더라도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건 또 이거예요. 야, 이거 뭐 승인 나면 뭐 판매된다? 되냐? 그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램시마 승인하니까 이제 야, 승인되면 뭐 판매되냐? 여러분, 지금 램시마가 5조를 전 세계에서 팔고 있습니다. 5조를. 그죠? 5조 이상을 팔고 있고, 미국에서 지금 보셨죠? 미국에서. 그 미국에서 시도도 안 될 거라고 했던, 지금도 저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 기가에 생생해요. 야, 승인 안 난다? 날 것 같냐? 야, 승인 난다는데 왜 지금 해외 지분, 서해자 사기꾼 아니냐, 저거? 그때도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머스크처럼. 지금도 사기꾼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사기꾼인지 아닌지 지나고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기꾼밖에 안 보입니까, 지금? 자, 그럼 뭐 다음에 아무튼 제가 이야기하면 또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왜 주가 빠졌으니까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앞에 테슬라 제가 주가 보여드렸잖아요. 950달러 하던 주가가 350달러 가는데 테슬라를 인간처럼 보겠어요? 그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테슬라를 일론 머스크를 다 사기꾼이라고 그러지. 더 사기꾼같이 저도 보였어, 그 자식 그거.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뭐 사기꾼처럼 생각하는 투자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들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요걸 제가 이쪽 데이터 부분에서 어쨌든 롤링 리버를 계속 진행을 해 왔고 또 뭐 소학가든 모든 부분에서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승인 권고 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부분까지 왔는데 거기에 어쨌든 셀트리온의 레키노나가 그것도 첫 번째로 올라가 있네. 그죠? 자, 이거는 성장통, 요건 다음에 또 이야기 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셀트리온은 여러분들 이거 보고 가십시오. 냄새만 보고 가고요. 특시만 보고 가고요. 허즈마, SC, 유프라이마, 그리고 지금 레키노나 안 팔린다고? 왜 안 팔려? 누가 안 팔린대요? 안 팔렸으면 좋겠지. 누구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누구는 안 팔렸으면 좋겠 것이고, 누구는 지금 주주들 간의 이런 불화, 갈등, 회사의 갈등 원하겠지. 누구는. 그죠?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셀트가 여기서 끝나고 안 끝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도요. 그놈들은 또 수면 밑에 있다가 또 기어 나옵니다. 그놈들은. 보십시오. 앞으로 평생을 간다니까 그 자식들은. 나쁜 자식들. 아유 진짜.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볼게요. 시간이 또 흐르네. 그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자 수급적인 부분에 오늘 의미를 크게 둘 필요는 없어요. 오늘 이제 왜? 오늘 수급적으로 JP 모건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항상 이제 우리가 8월 말에도 JP 모건이 조금 들어오다가 그죠? 이 자식들이 그냥 막 보면 오히려 주가 빠질 때도 없는. 그래서 오늘 듣는데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 이놈 JP 모건하고 신한 이놈들이 오늘 주가 이제 어쨌든 오늘 뭐 바이오 쪽으로 다 뜨고 주가 시장 떴으니까 들어와서 또 유럽 성인하고 그러면 유럽 성인 권고 나오고 그러면 그때 엎으려고 그런 거 아닌가. 어쨌든 간에 그때 뭐까지는 주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그죠? 그러나 더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수급적으로 오늘 이제 공매도도 오늘 8,000주. 그죠?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니까 바닥권에서 공매도는 줄어든 모습이긴 해요. 근데 이제 더 제가 항상 체크해 드리는 게 뭡니까? 자, 공매도 누적 잔고가 402만 주예요. 어제보다 또 2만 2천 주가 줄었어요. 402만 주. 최근 들어서 가장 또 적은 수량이죠. 더 중요한 것은 대차 잔고가 여러분들 지금 1,090만 주예요. 1,009만 주예요. 1,000만 주도 이제 깨졌어요. 어제도 7만 2천 주 줄었죠. 오늘 11만 7천 주 줄었어요. 그죠? 요 앞에 뭐, 대차 잔고 막 급증을, 한꺼번에 막 5만, 막 기본이 막 20만 주씩 줄고 막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대차 잔고가 준다는 것은 앞으로 이 기업에 있어서 공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죠? 그렇게 공매도를 크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차 잔고를 갖다 놔야지만 이 공매도를 칠 때 거기다 갖다 빌려서 다시 치고 하는데 대차 잔고가 줄고 있어요. 이번 주에 1,000만 주 깨면, 그죠? 자, 그래서 물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막 희망을 이런 건 아니에요. 또 막 신용 쓰고 미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셀트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공매도를 줄고 자, 외국계 또 오늘 보면 오늘도 어쨌든 이쪽 누구예요? 오늘도 결국은 이놈들이, 그죠? 연기금이 오늘도 파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또 많이 지났다. 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성장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